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스마트 환경의 KT 디자인 전략인데, 사실 아시는 바와 같이 디자인에 대한 개념이 과거 우리가 인식하기에는 주로 생각하는 것이 아름다움, 신미한 또는 아트 이런 식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서비스 회사입니다. 통신 서비스 회사, 제조업체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디자인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인정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경영활동에 디자인을 접목시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스티브 잡스가 디자인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습니다. 제가 생각에는 두 가지를 기억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디자인은 디자이너한테 맡기고 개발은 그 디자인에 무조건 끼워 맞춰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고, 두 번째는 디자인은 인간이 만든 창조물의 그 중심에 있는 영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제 나름대로 해석하는 것은 디자인은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혁신으로 연결해주는 가장 중요한 매개체가 바로 디자인이고, 경영활동에 있어서 그 디자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저는 전자공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제가 2008년도에 서비스 디자인이라는 책을 같이 공저지만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엔지니어지만 디자인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그 디자인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서비스 기업에서는 굉장히 인식이 안 좋았다는 거죠. 제가 생각에는 디자인은 빙산의 일각이 아니라 바로 디자인은 빙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한번 제조기업이 아닌 서비스 기업이 어떻게 디자인을 경영에 접목했는지, 또 기업의 트랜스포메이션, 혁신에 어떻게 접목했는지를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서비스 디자인 시대, 서비스는 일반 제조하고 다른, 제품하고 다른 네 가지 특징이 있죠. 첫째는 보이지 않습니다. 무형성입니다. 둘째는 동시성입니다.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일어나죠. 아주 잘 짜인 각본처럼 만들어야 됩니다. 셋째는 이질성입니다. 고객의 욕구는 다양합니다. 서비스를 하는 입장에서는 각기도 다른 품질로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이 이질성입니다. 이 이질성을 제대로 동질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우리가 호텔 같은 경우에 호텔리어들이 입는 유니폼입니다. 넷째는 소멸성입니다. 서비스는 바로 없어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비스 기업들은 그것을 마일리지나 카드를 통해서, 멤버십 마일리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소멸되는 서비스를 유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네 가지가 일반 프로덕트 디자인, 제조기업에서 하는 거하고 다른 서비스 기업이 해야 될 서비스 디자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것은 KT 100년 역사의 통신회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인식 속에서 남아있는 것은 여전히 권위적이고 구태의연한 옛날 공기업이라는 인식이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많은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비즈니스 측면에서도 변화를 하고 있고, 또 브랜드 측면에서도 변화를 하고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 실제 인식이 바뀌어가고 있는 걸 저희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한번 과거에 KT의 디자인을 적용하기 이전에 과거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보시죠. 자, 스페이스 디자인, 다양한 형태의 공간 디자인입니다. 전혀 통일성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유니폼 디자인입니다. 단순하게 작업의 편리성만 따졌습니다. 디자인 개념이 없었습니다. 쇼핑백, 저기에 로고만 지으면 어느 회사 건지 모릅니다. 브랜드 마크 너무 많았습니다. 과도한 브랜드를 운영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기업 경영에 있어서 엄청난 비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브랜드 이미지를 조사해 봤습니다. KT에 대한 2008년도에 조사한 결과는
굉장히 신뢰감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점수를 줬습니다. 하지만 젊고 혁신적이다. 이런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형편없는 점수를 받게 됐습니다. 이 부분을 기업이 KT와 KTF를 합병하면서 완전 황골 탈퇴하겠다는 방향을 정하고 이것을 바꾸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법이 저는 디자인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브랜드 이미지를 보니까 경쟁사는 B였습니다. 레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조영기 씨였습니다. 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방향을 정했습니다. 기존의 브랜드 리더십이 열쇠인 것을 과감하게 IT 대표 브랜드로 만들겠다. 둘째는 고착화된 공기업 이미지를 보다 젊고 창의적이고 활력이 넘치는 서비스 기업으로 만들겠다. 그런 측면에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고 그 수단으로서 저희들은 디자인을 택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KT의 디자인 이노베이션 어떤 것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조직을 혁신했습니다. 디자인 조직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힘을 거기다 실어줬습니다. 둘째는 디자인에 대해서도 스마트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우선 먼저 디자인 조직을 혁신했습니다. 과거에는 디자인 부서가 마케팅 부서의 일부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디자인 부서가 얘기한다고 해서 디자인 퍼스트가 실현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은 어떻게 했냐, 이것을 최고 의사결정하는 CEO 바로 밑에 탑에다가 바로 디자이너를 두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솔직히 서비스 기업에서 디자이너라보다는 디자인 매니지먼트 하는 그런 전문가들 그룹을 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끌고 모았습니다. 그래서 CEO 바로 밑에 코퍼레이트 센터장, 지금으로 치면 이게 그룹의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제가 그걸 맡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그걸 다 끌어 모아서 만든 조직이 통합 이미지 담당입니다. 여기다 전무급을 앉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브랜드, 통합된 이미지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디자인 조직을 혁신했고, 디자인 조직한테는 과감하게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두 번째는 스마트 시스템 도입입니다. 세부적인 방법은 스마트 디자인 플랫폼과 스마트 워킹,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관련 커뮤니케이션, 넷째는 스마트 디자인 모티브입니다. 먼저 첫째, 디자인 플랫폼입니다. 조직이 저희들은 32,000명입니다. 엄청난 많은 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서도 굉장히 하부 조직까지 따지면 굉장히 큰 조직입니다. 여기에 같은 디자인의 필로소피를 저 밑단까지 전달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거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디자인 전문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KT.com의 가장 중요한 가운데다가 이 디자인 관련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임직원 플러스 실제 디자인 협력사 이런 쪽에서 쉽게 접근해서 우리가 만든 디자인 필로소피를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매월 1,000명, 10,000명 이상의 방문을 하는 사이트로 바꿨습니다. 둘째는 스마트 워킹입니다. 디자이너는 많은 분이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결혼을 해서 육아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디자인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전 임직원들한테 소위 스마트 태블릿 PC를 공급했습니다. 모든 직원이 갖고 있습니다. 또한 버추얼 데스크탑 인터페이스라는 소프트웨어를 얹어줘가지고 집에서나 또는 회사에서나 동일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디자이너들이 재택근무를 하거나 현장 근무를 할 수 용이하게 저희들은 스마트 워킹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성과가 좋습니다. 셋째는 SNS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기본적으로 조직이 크면은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단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트위터를 주로 활용하는 겁니다. 기업의 공식 트위터, 또 임원의 트위터, 또 폐쇄형 트위터인 야머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따라서 직급 체계에 있는 것을 과감하게 무시하고 디자인 관점에서는 모든 사람이 빨리 내용을 공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묶었습니다. 그래서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게 했고, 그 방법은 바로 SNS였다는 겁니다. 넷째는 스마트 디자인 모티브입니다. 여기서 나와 있지만 전 세계에서 같이 쓰고 있는 것 중에 LTE라는 4세대 이동통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로고가 있습니다. 또 WiMAX 4세대 이동통신입니다. 로고가 있습니다. 와이파이 로고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로고에 다이나믹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은 모티브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아이코닉 디자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다양하게 저희들을 운영하는 차량이나 또는 표시물 여러 가지 응용에 저희들은 이 다이나믹한 이 모티브를 활용했었습니다. 아이코닉 디자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거죠. 이동하는 차량에도 마찬가지 이 모티브를 적용했습니다. 컵도 마찬가지입니다. 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것은 서식지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안내할 수 있는 안내 팻말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만든 것이 이런 IT 기업으로서 네트워크의 강점과 IT의 접목을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한다, 혁신한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은 올레 시그널이라는 것을 새롭게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가장 통신회사의 다이나믹성을 표현할 수 있는 디자인적 방법을 적용한 겁니다. 이것이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를 받은 올레 시그널입니다. 다음은 KT 디자인의 퍼포먼스를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방향입니다. 첫째, 브랜드 아이덴티티. 둘째는 스페이스 아이덴티티. 셋째는 비주얼 아이덴티티입니다. 브랜드 아이덴티티. 저희들은 여기서 포인트를 웨이브 오브 이노베이션이라고 컨셉을 잡았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형상화할 것인지 고민했습니다. KT 과거에 대문자로 썼습니다. 저는 이게 고객 지향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오히려 소문자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브랜드 컬러는 블루였습니다. 신뢰성을 준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었지만 지금의 새로운 흐름에는 안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열정과 감성의 컬러인 레드 컬러와 세련됨을 얘기하는 블랙 컬러를 같이 혼용해서 브랜드 컬러로 썼습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바로 KT 코퍼레이트 브랜드입니다. 다음은 올레. 이것은 바로 서비스, 통합 서비스 브랜드입니다. 유선과 무선을 묶은 서비스 브랜드로 만든 겁니다. 이것 또한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를 받았습니다. 자, KT의 그룹사가 있습니다. 30여 개 그룹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인 아이덴티티를 통일화 작업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올레 타입페이스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만의 KT만에 느낄 수 있는, 고객에 느낄 수 있는 뭔가의 경험과 또 그 디자인 컨셉을 어떻게든 만들어 보기 위해서 고민했던 것이 바로 올레 서체였습니다. 자, 대청마루에 있는 오입니다. 한글 이응을 뜻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유쾌하고 혁신적인 글자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이거는 코리안 폰트입니다. 잉글리시 폰트입니다. 자, 영어의 O를 연상시켰습니다. 다음은 차이니즈 폰트입니다. 많이 쓰지는 않지만 주로 축의금이나 부조금 낼 때 봉투에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픽토그램입니다. 실제 저희들 올레 스퀘어, 광화문에 있는 올레 스퀘어나 아니면 우리 올레 캠퍼스에 가보시면 이 픽토그램으로 모든 것이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스페이스 아이덴티티입니다. 사실 통신회사가 제품을 만들지 않으면서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고객과의 타치포인트를 많이 만들어주는 겁니다. 거기서 고객의 경험을 통해서 디자인을 느끼고 그 브랜드를 좋아하게 만드는 겁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세 가지 매장을 정의했습니다. 첫째는 올레 스퀘어입니다. 광화문에 가면은 기업의 복합 문화로서 카페와 공연장과 체험장이 같이 어우러지는 공간입니다. 지금은 이거는 전국에 한 군데만 뒀습니다. 올레 에베뉴라고 만들었습니다. 서비스 체험하는 프리미엄 공간입니다. 세 번째는 올레 매장입니다. 이것은 서비스 체험이 강화된 일반 매장입니다. 3단계를 둬가지고 저희들이 진행을 했습니다. 먼저 올레 스퀘어입니다. 원래 계획은 한 하루에
1000명 정도 오면 많이 오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매일같이 평균 3200명 이상이 옵니다. 이것도 IF 디자인 어워드를 받았습니다. 네, 카페가 있고 나름대로 그린 공간도 있습니다. 지금 개관 1년 만에 100만 명이 돌파한 한국의 명소가 됐습니다. 두 번째는 올레 에베뉴입니다. 강남하고 부산 해운대에 뒀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체험 프리미엄 매장을 확산할 계획이 있습니다. 올레 매장은 체험 기능을 강화하는 일반 매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주얼 아이덴티티입니다. 디자인 랭귀지 측면에서 세 가지 저희들은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어프로처블 프리미엄 이미지를 주겠다. 둘째는 인투이티브 미니멀리즘을 갖겠다. 셋째는 웜 모더나이제이션이다. 세 가지 관점을 가지고 비주얼 아이덴티티를 구성했습니다. 쇼핑백이고 또 간단한 포장지고 또 휴대폰에 들어가는 어플리케이션에다가도 컨셉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광고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과적으로 창조적 아이디어를 혁신하고자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디자인에는 매개체였고, KT 기업이라는 게 아직은 미흡하지만 지속적으로 혁신하는 기업으로 탈바꿈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은 가장 중요한 경영의 툴로서 바로 디자인을 채택했던 것입니다. 나름대로 그 결과는 현재까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왼쪽에 이것은 산업경제연구원에서 조사한 겁니다. 2009년까지 국내 국가 브랜드 탑5에 2009년에는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2010년에 조사한 결과는 KT가 5위에 들어왔었습니다. 1위 삼성전자, 2위 현대자동차, 3위가 LG전자, 4위가 기아자동차였습니다. 5위가 KT였습니다. 나름대로 브랜드 밸류가 올라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두 번째는 최근에 나온 뉴스지만 DJSR라는 게 있습니다. 다우존스 서스테이너빌리티 인덱스라는 평가를 매년 하게 됩니다. 근데 나름대로 저희들의 노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지속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디자인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 디자인 평가가 2010년에 89점에서 95점도로 올랐고, 결과적으로는 전 세계 텔레커뮤니케이션 오퍼레이터 중에서 KT가 이번에 1등으로 오르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 또한 제가 생각에는 기업 경영에 있어서 디자인을 경영에 접목시켜서 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서 소개한 대로 디자인을 전공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스티브 잡스가 하는 애플처럼 제조, 물건을 만드는 기업도 아닙니다. 저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서비스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섰던 것도 앞으로 서비스 기업도 이 디자인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해서 실질적으로 디자이너들을 가장 가까이 CEO 옆에다 두고 그 디자인의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바로 경영에 접목시킨다면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그런 확신에 서서 제가 작은 사례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희들은 브랜드 아이덴티티 측면에서 우선 스페이스 아이덴티티와 비주얼 아이덴티티를 거의 마무리 졌습니다. 내년도에 할 것은 UI, UX 아이덴티티와 프로덕트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명확하게 방향을 제시하고 이것을 접목시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노력할 계획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